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급배수 위생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배수라는 의미는 물을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급수에 대한 설비를 알아볼 것이고, 배수는 저희가 사용하고 난 물을 건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급배수가 많이 사용하는 위치인 화장실에 대한 위생 설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고가 수조 방식, 수격작용 등 저희가 건물의 급수를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건물이 수도 방식이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격작용은 배관에 대한 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수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음료를 만드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도 있고요. 세탁을 하는 급수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이용하게 되는 급배수도 따로 급배수의 설비에 다른 종류의 배관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도 직결 방식은 말 그대로 수도 본관에서 건물 자체로 직접 유입이 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 방식인 땅 밑에 있는 수도 본관에서부터 이렇게 건물에 양수기를 거쳐서 건물로 직접 이렇게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수도에서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건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것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게 문제 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의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예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고가 수조 방식이나 수조 방식에 대해서는 수조에 물을 가득 넣어두고 계속 그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조 안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서부터 저장되는 공간 없이 이렇게 급수관으로부터 직접 건물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이 수도 직결 방식에서는 보통 저층이나 소규모 건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건물에 급수되는 방식이 하향 방식이고 위치압이 있기 때문에 먼 위층까지 물을 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사용하고 2층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 3층 정도까지 가면은 급수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급수압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쪽은 4층 이하의 주택에 적합한 수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규모나 대규모 건물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쪽은 정전과 관계없이 급수가 가능합니다. 수도 본관에서부터만 급수관이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전과 상관이 없고요. 보통 단수될 시에만 급수에 상관이 있습니다. 수도 본관 자체에서 땅에서 단수될 경우만 영향을 미치고 정전이나 전기 사용 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가 수조 방식인데요. 지하 저수 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압력으로 인해서 위에 옥상에
탱크를 설치한 방식입니다. 먼저 이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수도 본관에서부터 수도를 받아서 수도를 인입합니다. 인입해서 저수조 쪽에 물을 받아놔요. 물을 양수합니다. 양수를 해서 이 펌프로 인해서 옥상에 있는 탱크로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고인 물에서 위치압으로 인해서 각 층으로 이렇게 급수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보통 이 옥상 탱크에서 저장을 해놓고 일정 사용량이 많아져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일정량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용량이 적을 경우 이 밑에 깔린 물이 오래 탱크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옛날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 옥상 탱크와 이 가장 맨 위층에 있는 위치압에 따라서 급수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리 제한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멀고 위치압에 의해서 낙차로 인해서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수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량이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의 고가 수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단수시 저수량,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으로 급수가 일정 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고가수조 방식에서 꼭 기억해야 될 특징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의한 수압 차이로 급수하는 방식이 위치압을 사용해서 급수하는 방식이 옥상에 수조를 설치해서 이렇게 낙차로 인해서 유입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방식은 3번 고가 탱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문인 고가 수조 방식은 똑같이 양수 펌프로 고가 수조로 옮겨서 이쪽에서부터 각 층으로 양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 옥상에 탱크를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물의 환경일 경우 지하에 설치를 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체육관 같은 대규모 시설에 건물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이 옥상 탱크 방식은 건물에 탱크를 설치하면 건물에 하중이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하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수조로 보내서 각 실로 연결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압력 탱크 방식인데요. 압력 탱크 방식은 보통 압력 탱크를 지하에 설치를 해서 에어 펌프로 여기 펌프를 설치해서 보통 이 위층으로 옮겨주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향 방식이 되겠죠. 하향 방식이 되겠고 이것도 저수조 공간 탱크에 일정량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단수시에도 일정량 급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압력차가 생기면 수압이 일정하지 않고 정전이나 이 펌프가 고장날 시 이렇게 급수를 하는 방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펌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펌프가 고장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 범프가 압력이 위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 위층으로 갈수록 수압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압력 탱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의 결함인 수격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펌프에서 물이 양수가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 배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유입이 될 때 급격하게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저희가 물 사용을 급격하게 닫아버리게 되면 이게 일정한 수압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이 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닫히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쪽과 이쪽의 압력 차이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배관으로 튕겨서 배관이 흔들리고 파손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수격작용인데요. 이게 수전료를 급격하게 열고 닫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경이 작고 유속이 이 물이 공급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압력 차이가 급격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관이 파열되고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저희가 에어 챔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기 밸브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방식이냐면 저희가 이쪽에서 펌프가 되고 이쪽에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쪽에서 저희가 세면대에서 사용을 하다가 급격하게 밸브를 잠그게 되면은 이쪽 펌프에서 나오던 물이 급격하게 오다가 이렇게 닫히게 되면은 이쪽에서 충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충격이 일어날 때 이 에어 챔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쪽 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긴 공기 밸브를 설치합니다. 공기 밸브를 설치를 해서 급격하게 여기서 압력이 차단될 때 이쪽으로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 에어 챔버에서 충격을 흡수해줘서 이쪽이 배관에서 급격한 압력이 충격을 받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으로는 수전류를 급격하게 이렇게 급격한 차단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내리게 되면 이 닫아지는 압력이 조금씩 적어지게 되면서 이 압력차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겠죠. 서서히 줄어들어서 충격을 서서히 가해서 배관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그리고 배관이 물이 통할 수 있는 배관의 큰 안경을 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